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라클 팩토리의 전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시그널 시간에 짚어볼 내용 여러분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명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명도 절차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오늘 전일수 대표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잘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명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내보내야 되니까. 그 경매를 할 때 명도를 피해서는 어떤 수익도 낼 수 없는 거고, 내가 실거주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임대를 주든 명도는 필수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명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렵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낙찰을 받아서 명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경공매에 있어서 명도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왜 매우 중요하냐? 거기 있는 분을 이제 명도를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익을 낼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명도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대금 납부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받더라도 점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면 온전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등기를 쳐서 내가 소유권을, 내 이름을 거기에 등기부등본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 점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지도 못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경매에는 부동산 인도 명령이 있어서 명도가 비교적 쉬워요. 근데 공매는 부동산 인도 명령이 없어서 명도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가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공매가 아무래도 경매보다는 편한 게 입찰을 할 때 전자 입찰을 하니까 실제 법원에 안 가도 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매로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매를 할 때 이 부동산 인도 명령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가 명도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경험이 있다라 그러면 공매로도 충분히 하셔서 경매하고 똑같으니까 점유권을 이전 받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를. 우리가 낙찰을 받고 바로 내가 소유권 이전 받았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명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대화로 하는 명도가 있고 법으로 하는 명도가 있어요. 법으로 하는 명도는 강제 집행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대화라는 거는 만나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제 명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소정의 이사비를 지불을 하고 점유권을 이전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비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점유권을 이전받는 건데, 거기에 점유하신 사람이나 낙찰자나 서로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이사비, 명도비라고 하죠. 그거는 법적으로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비용도 없어요. 그래서 물건의 어떤 종류나 금액, 권리관계, 어떤 그분의 뭐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낙찰자가 금액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 그 금액으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낙찰자가 그 금액 제시했다고 해서 뭐 바로 그 금액으로 협의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점유하시는 분이 나는 이 금액 받고 싶다라고 낙찰자한테 얘기를 해도 그게 뭐 그 부분이 바로 뭐 협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그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명도 방식이긴 해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우리가 뭐 싸우지 않고 법적으로 이렇게 막 힘들게 하지 않고 대화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이긴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해요.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낙찰자는 돈을 조금 아끼려고 하는 거고 거기 계신 분은 이제 더 좀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당연히 어떤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거죠. 협의에 의한 명도 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 절차를 동시에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우리가 경매는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했다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법적 절차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그만큼 가니까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도명령이라는 게 뭐냐? 인도명령. 우리가 말 그대로 인도를 명령하는 거죠. 누가? 법원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점유자를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이 강제 집행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협의가 안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도명령 절차가 앞서서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원으로부터 이 집행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임대차에서는 명도 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경매 절차에서는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서 이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이라는 거예요.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이 중요합니다. 6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 인도명령 등이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을 계속 알아볼게요. 대금 납부 후에 6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6개월이 경과가 된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명도 소송으로. 그러니까 내가 대금 납부를 하면서 그냥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을 해요. 나중에 내가 대화를 하다가 뭐 나가겠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나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신청을 하시고 소유자, 채무자인 경우 인도명령 신청 후에는 일주일 이내에 인용이 됩니다. 인용이 되고 기타 점유자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중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배당 기일 이후에 인용을 해줘요. 왜냐하면 배당 기일은 배당을 이제 주는 날인데 낙찰자가 대금을 내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이제 배당을 하는 거죠. 그거를 받아야 여기 점유자는 나갈 수 있으니까 그날 이후에 인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중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기 또 나오죠. 그다음에 배당 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는 임차인은 인도명령을 내주지 않아요. 당연히 돈을 못 받았으니까 법원에서는 나가라고 안 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낙찰받았다고 무조건 인도명령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인도명령을 내주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136조 제1항에서 이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명령 그 외 다툼이 있는 점유자, 그러니까 뭐 유치권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전입이 빠른 점유자,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겠죠. 에서는 인도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뭐 낙찰 받았다고 그냥 인도명령을 내주지 않습니다. 자, 인도명령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되죠. 명도 소송을 가면 시간도 좀 걸리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 그 다음에 그 소송하는 기간 동안 내가 어떠한 사용 수익을 못하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죠. 인도명령 절차에 대해서 열람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인도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그 절차를 말씀드려 볼게요. 인도명령 사전 사건 절차에 대한 열람은 나의 사건 검색, 그러니까 우리 뭐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하셔서 사건 번호, 당사자명 입력을 하면 인도명령 인용 후 법원에서 부동산 인도 결정문을 신청과 피신청인에게 각각 발송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로 했는데 얘기가 좀 잘 안 풀린다. 그럴 수 있잖아요. 명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다반사이긴 한데, 그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법의 어떤 법원을 통해서 절차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강제집행 절차인데 사실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죠. 하지만 점유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인도명령 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다음에 강제집행이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인도명령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달이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민사집행과에 가서 집행문과 송달 증명서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관실에서 이 첨부 서류, 인도명령 결정문, 집행문, 송달 증명과 같은 이런 서류들을 함께 갖고 가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집행관님이 이제 집행할 때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고를 합니다. 한번 현장에 가서 공지를 해요.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라. 그러면 그때까지 이사를 안 나가면 이제 집행을 한다. 이런 계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을 그날 이제 납부하게 돼요. 예치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비용은 법원마다 상이해요. 어떤 법원은 그 비용을 전체적인 인건비를 다 미리 받는 데도 있지만 어떤 법원은 뭐 20만 원 내외로 그러니까 출장비 정도로만 이렇게 받는 법원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 뭐 집행을 할 때는 그 비용을 다 내야 되는 거니까 뭐 더 많이 내든 더 적게 내든 만약에 집행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비용은 동일하다. 그래서 집행비용 납부 후에 약 2주 이내 목적 부동산에 방문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고장을 교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2주 후에 강제 집행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점유자를 못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일을 갔거나 못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집행관님이 가서 계고장을 전달하거나 사람이 없으니까 뭐 문에 붙이거나 뭐 안에 넣어놓거나 이렇게 문틈으로 넣어놓거나 할 거예요. 그리고 계고가 지나면 이제 본집행을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집행이 발생이 되면 비용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집행 어떤 노무비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내부에 있는 어떤 집기류가 있겠죠. 집기류가 있을 수 있고, 뭐 쓰레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전 업체를 선정을 해요. 이거는 이제 집행관실에서 기존에 이제 어떤 협력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집행을 하면 뭐 사다리차가 올 수도 있고 화물차, 그다음 뭐 창고도 싣고 와야 되니까요. 거기에 다 넣어놔야 되니까 이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실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본 집행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비용이 우리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대화로 하는 명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부 집기류에 정해진 물류센터로 이제 이전해서 보관을 합니다. 뭐 보통 한 3개월 정도 보관비를 받아요, 미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해서 3개월이면 한 60만 원 정도 이 창고 보관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 보관비 외에 이 창고를 또 싣고 가거나 싣고 오는 또 화물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앞서 말했지만 사다리차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내가 명도비를 점유자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집기에 대해서 매각을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서 절차 신청을 해요. 이거를 뭐 바로 그냥 해서 창고에 있다고 버릴 수는 없고 이거를 유체동산으로 이제 매수인이 직접 낙찰을 받거나 제3자가 낙찰을 이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폐기물 처리를 하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매수인이 받겠죠. 왜냐하면 제3자가 뭐 이거를 받은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그 쓰레기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 매수인이 낙찰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매수인이 유체동산을 직접 낙찰 받은 후에 처리를 받은 후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으로 상계 처리가 됩니다. 유체동산 낙찰 후 매수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실무상 진짜 다 폐기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를 거기 점유자가 뭐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 안에 어떤 집기류들이 고가이거나 필요하면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여기까지 왔으면 그런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먼저 뭐 나갔거나 아니면 뭐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점유자가 와서 이거를 가져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매수인이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 폐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보다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명도를 하면 되는데, 물론 명도라는 게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뭐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얘기를 해서 너무 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라 그러면 그냥 법원에서 명도를 진행해 준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경매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도 때문에 뭐 경매를 못 하겠다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명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도 해준다. 특히 경매는, 공매는 그렇지 않지만 경매는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명도를 좀 잘 하셔서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또 상담하고 조언도 받아서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더 명도비가 덜 들어가고 좀 더 빠른 명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